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46살짜리 아저씨가 17살을 어떻게 꽂았을까? 왜 보통 17살이 46살 보면 아저씨 같고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꽂았을까? 그냥 지하철에서 나오던 그 발털한 17살짜리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딱 손목을 잡으면서 나 피카소인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인 피카소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작가님들과 비인님 어떤 화가 좋아하세요? 피카소. 너무 자연스럽게 피카소라고 그러면 좀 고흐. 좋아하는 작가는 되게 여러 분일 텐데 여러분 아세요 혹시? 고 이건희 회장님, 스티브 잡스 이분도 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랑했던 작가, 화가 그러면 여러 화가가 있겠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화가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전시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피카소 그러면 약간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하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아티스트로 꼽혔을 만큼 또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유화가 13,500점, 조각품이 700여 점, 파나 대생 도자기가 5만 점이나 있어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작품도 많고 이분이 화가로서 가장 좋았던 게 아까 고흐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흐는 살아있을 때 명성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싸구려 술을 먹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사망했는데 이 피카소는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한 영예와 유명세 거기에 따라오는 돈을 소유한 행운아죠. 그림도 너무 잘 그려 그다음에 유명세도 얻어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유명인들의 재산을 추정하는 거야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얼마나 될까요? 1,000억. 1,000억. 1조. 1조. 사실은 후손에게 남긴 유산만 거의 10조 가까이 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3년도 4월 8일 날 사망했고요, 이분은. 사망 원인은 저희 그때 그 사인 바로 공개합니다. 사인은 폐부종. 폐부종, 폐가 부은 거죠. 근데 폐가 왜 부었을까요? 심부전.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심장이 짜주고 확장하고 짜주고 확장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심부전이잖아요. 그 때문에 폐에 물이 고인 거가 폐부종이고, 즉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으로 1973년 4월 8일 날 사망했습니다. 무려 92세까지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92세까지 살았으면 왠지 조깅도 좀 하고 평소에 또 이렇게 참선, 명상, 단박한 식사, 채소 위주의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폈대요. 제가 담배를 늘 끊으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루에 4갑씩 피웠는데 92세라 아마 담배를 안 피웠으면 100세를 넘기지 않았을까. 물론 이분은 유전자가 어마어마한 걸 태어났고 폐부종을 일으킨 심부전도 담배 영향으로 말년에는 조금 고생했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인을 벌써 얘기했는데 끝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는데 이분 사실은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할 게 훨씬 더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사인인데 이분의 정신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92세까지 장수해 담배 폈는데도 돈도 많아 그림도 잘 그려 유명해 좋았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 혹시 추정되시는 거 있으세요? 여성 편력 맞습니다. 아마 사진에 이분이 거의 홀딱 벗고 있는 사진도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이분은 여성 편력을 포함하는 수많은 기행이 남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분이 왜 도대체 일반적이라면 사랑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뜻한 걸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란 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바소프레싱이 나와서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은데 근데 이 어떤 남성분들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임신을 해도
난 뭐 그래, 뭐 아빠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여자, 또 새로운 여자, 또 새로운 여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는데 되게 능력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피카소가 바로 아주 티피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피카소는 1881년 10월 달에 스페인 남부의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미술학교의 교사였고 그 재능을 물려받아갖고 뭐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음악가였잖아요. 피카소의 아버지도 미술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좀 타고나나 봐요. 저는 맨날 졸라맨만 그리는데 아마 이런 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좀 재능을 갖고 태어났겠죠. 소질이 진짜 많았대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뭐 도예, 조각, 미술가들이 할 수 있는 다방면에 있어서 엄청난 작품을 남겼는데 모두 굉장히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꿈, 약간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 되게 난해한 작품들이 있죠. 신체 비례도 무시돼 있고 기괴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미술가가 누구예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아는 작품 있죠. 모나리자. 뭐 이런 거. 또 르누아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막 약간 예쁜 색감. 거기에 이제 도시의 무도회 같은 그런 예쁜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뭐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막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좀 다른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든 딱 그런 걸 느꼈는데 좀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좀 남이 안 하는 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르누아르만큼 이렇게 이쁘장하게 뭔가 화사하고 르누아르 그림 보면 뭔가 따뜻한 마음이 들고 아, 저때 19세기 프랑스로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아마 아무리 피카소가 잘 그려도 이런 분위기는 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독특한 파격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실력이 없으니까 뭐 침착맨 그림 막 보시면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뭐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대충 그려서 이렇게 이거 포장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10대 때 그린 그림을 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 11살 때 그린 토르소, 이게 몸통만 있는 소묘와 또 15살에 그린 유화. 엄청 잘 그리죠.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천재적인 그림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자신만만, 남자는 자신감, 뿜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12살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라파엘로만큼 그린다. 라파엘로 그러면 여러분 이탈리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장이잖아요. 근데 12살짜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와서 내 라파엘로 정도 그려. 이러면 되게 이 녀석 뭐 이럴 텐데 그림을 보면 진짜 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성이 있고 잘 그렸는지. 그러니까 워낙 잘 그리니까 당시에 대학 수준의 바르셀로나에 라로나 미술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쳐보시면 유명 예술가들이 나온 학교인데 이게 어른 나이에 불구하고 야, 너는 입학해라. 거의 대학 수준이다. 그래서 입학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얘 뭔가 좀 다르다. 내가 미술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봤지만 우리 아들은 근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평가하는 건 좀 잘못된 수도 있는데 진짜 얘는 진짜 잘 그렸나 봐요. 보통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봐 그러다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아니었구나. 나랑 비슷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피카소는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아들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니까 막 한 것처럼 아버지도 엄청나게 하시하게 스타르타 형식으로 아이를 더더욱 왜냐하면 재능이 뛰어날수록 성실하고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하고 심지어 이제 좀 특이한 거를 잘 그리게 하려고 비둘기 시체에서 내장을 꺼내서 박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미묘한 뭔가 도예가 또는 이런 예술적 감각을 느끼라고 이런 것도 시켰다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어린 때 시신 이런 거 보여주는 건 제가 법의학해서 그런데 사실 좀 성인이 된 다음에 스스로를 좀 다스리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피카소가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좀 가혹하게 우리도 보통 아버지가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아들들이 좀 성격들이 조금 특히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문학 작품. 그거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할 때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문제 행동이 좀 피카소가 어렸을 때부터 나왔다고 해요. 우울증, 공격적인 성향,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도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 만나봐야 되죠? 맞아요. 오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막 끊임없이 창가를 두드리고 막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랬대요. 지금 같으면 아마 오은영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을 어쩌면,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 의사는 아니니까 진단을 내리는 건 그렇지만 어쩌면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ADHD 논문을 보면 실제로는 예술가들한테 이런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였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또 약간 창의성에 좀 발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ADHD가 모두 다 창의성이 있고 모두 다 예술가가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었다. 디스크립티브 스터디라 그런 게 몇몇 있다라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만 분명한 건 피카소는 어렸을 때 타고난 재능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을 받고 또 타고난 기질과 아마 부모님의, 특히 아버님의 그런 강력한 교육 때문에 분명히 정신적으로 또는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어쩌면 ADHD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이 피카소의 시작점인 거죠. 근데 이제 피카소는 자라면서 이제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가 자라면서 여자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딱 그러셨죠, 여기 감독님들 다. 아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뭐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고요. 공식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여성만 7명에서 12명인 거야. 그냥 뭐 나는 10명도 사귀어봤는데 뭐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깊은 관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런 생활을 같이 산 생활을 영위했던, 근데 계속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7명에서 12명의 여성 편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와 바람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피카소, 거장 피카소는 바소프레신에 문제가 있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많이 만났으면 좋아하는 여성상이,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특정 연령의 특정 인종의 특정, 약간 우리가 떠오르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여성상을 쭉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되게 특이한 게 학력, 얼굴, 몸매, 취미, 국적, 직업, 심지어 기혼 여부와도 상관없이 웃기죠. 미혼, 기혼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문제점이 있죠. 지금 보면 천하의 나쁜 XX, 실제로 천하의 나쁜 XX가 맞아요. 자,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제가 방금 얘기한 학력, 얼굴, 몸매, 기혼 여부 다 상관없었는데 딱 하나. 뭐가 있을까요? 힌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비슷해요. 네. 그게 모두 20대라는 거야. 20대 이하라는 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올리비에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23세. 에바라는 여성은 26세. 올가 26세. 마리 17세. 이건 좀 심하다. 그쵸? 나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도라 29세. 질로 21세. 제클린 27세. 제가 벌써 말씀드린 사람만 가장 최소로 잡은 사람이 7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0대 때 이런 여성과 사귀면 뭐 그럴 수 있죠. 30대도 좋아요. 40대부터는 그 스윗 포티라고 그래서 별로 여성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20대랑. 네, 근데 문제는 70대에도 이랬다는 거야. 이분이 92세에 죽었잖아요. 70대에도 손녀뻘인 10대와 20대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 이거는 천하의 나쁜 XX.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피카소가 23살 때 만난 여성이었어요. 페르디난도 올리비에 또는 페르낭도 올리비에. 10대에 결혼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남편이 폭력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파리로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피카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부녀였죠. 유부녀. 이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쁜 놈 만나갖고 폭력인데 아무래도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진다. 이거는 로맨스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성과는 8년간 동거를 했는데 이때 피카소의 화풍이 확 변합니다. 전에는 청색시대라고 불릴 만큼 푸르스름해요.
카사에마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그 그림은 약간 기분이 나빠요. 저 옛날에도 이 그림 처음 봤을 때도 뭔가 죽음인가 맞나 보다. 제가 죽음을 다루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음울한 화풍, 또 자화상이라고 1901년도작이 있는데 또 굉장히 좀 음울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이 여성을 만나면서 그 다음 화풍을 보시면 어때 색깔이? 우울한 색조가 아니라 장미 시대라고 불릴 만큼 붉은 색조를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카소의 장미 시대가 열려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이전에 내 마음은 늘 우울했지만 그녀를 만난 다음부터 내 마음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났다고 해도 불행한 여성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과 사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페르냥도와 만난 건 1904년이잖아요. 7년 만에 1911년도에 에바 구엘이라는 여성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구엘은 사실 누구냐? 피카소의 친구의 약혼이었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뭐 여기까지도. 근데 문제는 아직 그 전에 있던 불쌍했던 그 여성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차라리 환승이별이 낫지 않나요? 차라리. 환승이별도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만나고 있는 도중에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에 아무리 국경이 없다지만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 문제의식이 생기죠. 이때 사랑이 불타오르면서 동거하던 올리비아는 1912년 딱 헤어지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년 뒤인 1915년에 이 여성과 다시 3년 만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새 연인, 그 친구의 친구였던 구엘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이별을 통보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의 약혼녀인데 원래 친구랑 결혼하기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꼬셨어. 저는 저라고 하면 돼. 근데 꼬셨어. 근데 이 여성에게 또 3년 만에 난 이제 아닌 것 같아, 당신. 인간적으로 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죽일 것까지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헤어졌냐? 구엘이 결핵에 걸렸다고 헤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 병 걸렸다고. 찜찜해.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돌봐주고 싶고 뭔가 안쓰럽고 이게 이래야 되는데 결핵이 걸리니까 좀 그런데 안 되겠어.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게 제일 황당해요. 뜨거운 사랑이 작용하는 게 3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데 3년 만에 병 걸렸다고 가는 거, 뭐 좀 안 좋죠. 그리고 구엘이 딱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과 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금 비공식은 셀 수가 없어요. 뭐 이 여자 DM이 없었죠 그때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러면서 되게 많았던 거야. 근데 이제 세 번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진지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올가 코클로바. 일단 이름이 좀 만만치 않죠. 올가미를 연상케 하는 올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발레리나였는데 이 춤추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피카소가 반했고, 피카소 입장에서 보면 사랑에 금방 빠지는 금사빠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올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아마 이 여자는 진짜 홀딱 반했나 봐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두 명의 여성과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살다가 병 걸렸어? 이사 빠이 한 다음에 가고 뭐 나가 뭐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 여성한테는 결혼을 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집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색안경 끼고 본 걸 수도 있는데 뒤에 쭉 들으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야. 어마어마한 명문가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었던 거야. 그래서 피카소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냐? 상류사회에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는 러시아 부자들이 좋아하는 고전적 화풍을 다시 그리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을 더욱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결국 이 성공을 이끌어준 게 누구냐? 물론 피카소가 어마어마한 재능 갖고 태어난 건 분명한데 첫 번째 아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뒤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 올가와의 결혼이 그 첫 번째 성공의 열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놈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여기서 머물렀으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수많은 여성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잠깐 만났던 여성이 아니에요. 네 번째 여자, 마리 테레즈
발터. 이 여성은 만났을 때가 17살이었어요. 피카소는 몇 살? 46살. 그러니까 40대 아저씨가 17살. 아, 영화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한 상태예요. 아무리 예술가지만 이건 좀 결혼한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50대를 거의 앞둔 아저씨가 17살과 만난다? 그래, 여기까지는 뭐 그래, 한 번만 더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이해 못 하신 분 벌써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올가는 어때요? 남편을 막 실컷 성공시켰더니 계속 바람 피우다가 갑자기 이제는 이제 똑하니 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하면서 이제 공공연하게 연인처럼 하는 애가 17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카소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불륜만.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이죠. 원래 이혼을 해주는 게 정답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 한국에서도 꽤 뭐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혼을 안 해줬을까요? 힌트. 올가는 상류층 귀족의 자제다. 거기다가 올가와의 결혼 생활이 꽤 길었다. 문제는 피카소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때요? 또 올가는 변호사 빵빵한 사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서. 돈도 되게 많이 벌었는데 재산 분할, 사실 돈을 올가 때문에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도 이제 재산 분할을 하기 싫으니까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면모 때문에 많은 그 정신분석학자들은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냐, 피카소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스모킹건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인격장애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알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기의 비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사망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런 분들이 무한한 성공력 가득 차 있고 주위 사람들부터 존경과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공감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되고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거. 저 같으면 올가가 내 아내면 막 너무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미안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근데 아마 나르시시스트였던 거라고 추정할 만큼 냉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46살짜리 아저씨가 17살을 어떻게 꽂았을까? 왜 보통 17살이 46살 보면 아저씨 같고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꼬셨을까? 그냥 지하철에서 나오던 그 발털한 17살짜리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딱 손목을 잡으면서 나 피카소인데 당신의 흥미로운 얼굴이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DM 보낸 거죠. 직접. 나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이랑 뭐 좀 해보고 싶어? 예술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딱 들으면. 너무 싫지. 아니 근데 진짜 유명한 분이 와갖고 싫어요? 이 17살짜리 여성도 당연히 처음엔 거절했죠. 자, 근데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까요? 6개월 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스토커. 웬 중년 아저씨가 17살짜리 여고생을 자꾸 쫓아다니면 이거 감옥에 보낼 일인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근데 또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니까 드디어 이 발터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딱 말씀드려 여러분 생각에 야 그러면 차은우 아니야? 피카소? 잘생겼나 보지. 46살이라도 뭐 연예인도 막 뭐 50대라도 잘 나가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이분이 피카소 키가 155cm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적으로는 뭐 아주 여자들한테 막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좀 아담하고 유명한 아저씨? 이런데 이게 워낙 유명한 예술인인데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터는 1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카소의 유명 작품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시면 딱 이 작품하고 아는데, 이 꿈이라는 작품에서 모델이 누구냐? 이 바로 18살짜리 발터였어요. 모델이 될 때 이 당시가 피카소와의 사이에서 딸인 마야를 임신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손을 배에다 두고 있어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왠지 얼굴을 보면 뭔가 안온한 미소 이런 걸 짓고 있는 듯 하죠. 근데 이제
피카소한테는 발터가 좋았던 게 발터가 18살부터 동거를 시작했잖아요. 17살에 꼬셔갖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종적이었대요. 근데 아까 진짜 부인은 올가. 올가는 누구예요? 부잣집 딸이에요. 상류층 딸. 그거 어때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피카소로부터 성공을 이끈 동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는 아마 발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 잘 듣지. 어린애니까.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마치 이제 자기가 막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약간 존경하는 듯한 이런 모양이 끼니까 이게 이제 사랑인지 아니면 뭔가 이런 이상한 감정인지 사실 의심스러운 게 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발터의 또 하나의 이 성장 배경을 보면 살짝 이해가 가는 게 아버지가 없으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 어떤 나이 든 남성에 대한 그 믿음직한 그런 거를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무의식에서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런 결정적인 이런 게 하게 된 게 아닌가. 여기까지 해도 그래 예술가니까 올가가 좀 심했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어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발터에서부터 약간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8년 동거를 했어요. 근데 점점 피카소는 이 발터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무 순종적이야. 이게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살았으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매너를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식하고 품위가 없고 뭐 이렇다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야. 지가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살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충분히 어렸을 때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때문에 못 배웠는데, 좀 화가 나죠. 그랬는데 막 구박을 하면서 정반대의 매력을 지닌 애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6살에 꼬셨다고 그랬죠? 근데 8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55살쯤 됐는데, 근데 이때쯤 이제 새로운 여자를 또 사냥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만난 여인이 누구? 도라 마르란 여성입니다. 이번 여성은 조금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29살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20대. 가장 아름다울 때죠. 그러니까 26살 연한 거예요. 와, 진짜 이상하죠? 뭔가 매력은 있나 봐요. 이 도라 마르는 여러분, 여기 그림 나올 거예요. 우는 여인이라고 이게 막 이상한 뭐 입이 여기 달렸다 저기 달렸다. 이 우는 여인의 모델이에요. 도라는 이전 연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발토와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도라는 아무래도 29살 사회생활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독립적인 여성 이런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사람이라면 발터랑 헤어진 다음에 도라랑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이 이 피카소는 발터와 도라를 더블 데이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양다리 막. 근데 부인은 올가가 또 있어. 지금 개판이죠. 올가가 있는데 발터랑 살았는데 얘 순종적이야. 너 무식해 싫어. 그리고 도라를 만나는데 얘랑도 안 헤어져. 지금 그러니까 본처 집에 갔다가 도라 집에 갔다가 발터 집에 갔다가 완전한 이상한 거. 피카소가 더 나쁜 게 두 여자가 즉 도라와 발터가 자신을 두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터한테 가서 도라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도라한테 가서 발터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또 올가와는 이혼도 안 해줘요. 제발 이혼 좀 해줘 이러는데 이혼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한 또 6년쯤 지나니까 61살에 61살에 또 여성을 쫓아다닙니다. 무려 자기보다 40살이 적은 진로라는 여성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누굴 쫓아냈을까요? 도라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가, 발터, 도라인데 도라 나가! 이제부터는 진로야 하고 이게 마시는 진로 말고 진로입니다. 진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하고도 특이하고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도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3, 40년 어린 61살에 21살짜리를 만나고 막 40년 연하. 원래 빨리 결혼하면 손녀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근데 문제는 빠질 수 없는 마성은 있었나 봐요. 거의 대부분 피카소가 이별을 구했대요. 나가.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를 가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통은 다 연애할 때 차였죠, 대부분. 우리 남성 감독님들은.
보통은 아니 남자가 먼저 찰 기회가 있어도 이렇게 분위기상 여자가 먼저 삽니다. 보통은 관계가 더 이상 옛날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남자도 느끼고 여자도 느끼고 그렇다면 먼저 결단을 내리는 게 보통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주저해요. 왜냐하면 그 인연의 끈을 그 질질 끄는 면이 남자가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먼저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 피카소는 나르시시스트니까 이제 아니야? 끊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헤어짐을 당한 다음에 정말로 많이 슬퍼하고 정신장애까지 우울증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 보면 뭔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예술가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매력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를 꼬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그림의 모델이 돼주세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먹힌 게 뭔가 어투, 표정,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한 탁월한 초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번 볼까 멘트를 당신은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더 사랑한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 뺨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얘기했는데 여자가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점점점 사랑에 빠지고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카소가 가스라이팅의 대가 아니냐. 나르시시스트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익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가스라이팅 혹시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가스등이라는 옛날에 그 문학 작품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라 그럴까? 스며들게. 요즘에는 그루밍이라는 말도 좀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요. 뭔가 천천히 이거를 나에게 종속되게 나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피카소는 그런 기술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진로 아까 기억나시죠? 이 진로는 21살짜리 61살에 만난 이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여성이라서 진로가 딱 와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 사람. 근데 진로가 또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줬어 여자애. 바람났어. 근데 이 여성분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워낙 많아서 원어브 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발터라든지 이런 사람은 친구랑 바람나도 돌아오세요 이런 거였는데 이 진로는 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61살짜리 할아버지랑 아저씨랑 근데 이걸 차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거의 유일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은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웃긴 건 피카소가 이별을 선고당한 게 진로가 처음이라는 거야. 이전까지 내가 찼어. 나는 차기만 하고 너는 날 찰 수 없었는데 차임을 당한 거야. 이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림자라는 걸 주제로 10점의 유화와 180점의 드로잉, 막 빨리 그리는 드로잉을 쏟아냈다고 해요. 이렇게 문학작품에 몰두한 건 마음속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웃기지만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1954년도에 7번째 여인 제클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클린은 이때가 28살. 이때 몇 살이게요? 72세예요. 72세 때 28살짜리 44년 차이네요. 만나게 됩니다. 이때 또 피카소 어떻게 꼬셨을까? 28살짜리 아가씨를 꼬시는 거. 집 사줄게? 집 사주는 거 좋은데요, 그것도. 예술가잖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장미 한 송이를 6개월 동안 줬다는 거야. 난 그래도 이해가 안 가. 72세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매일매일 꽃 한 송이 갖다 주면 어때요? 무섭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데, 어떠면. 이 할아버지 이상해요, 말하면서. 근데 아마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올리비에, 구엘, 올가, 발터, 도라, 진로, 로크 제클린까지 7번째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에 1961년 올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부인 지쳐 사망합니다. 먼저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클린 로크와 다시 두 번째 결혼합니다. 다행히도 이 두 번째인 제클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마 체력적인 한계가 이제 더 이상은 또 신부전이 담배 하루에 4갑씩 피면 이제는 그만둘 때도 아마 담배 안 피웠으면 죽기 전까지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까지의 많은 수많은 알려진 것만 7명, 좀 더 자세히 하면 12명, 그리고 스쳐가는 사람까지 하시면 거의 100명이 넘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뭘 했냐?
놀랍게 작품 활동에 몰두합니다. 죽기 12시간 전까지도 그림을 그려서 평생 5만 점의 예술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천재에다가 난 사람이란 건 분명한데 그의 사생활을 알게 되고 그의 뭐라고 그럴까 정신학적인 걸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한테는 로맨스였을 수 있지만 수많은 여성에게는 상처, 그리고 어쩌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올가가 왜 죽었느냐? 그때 그 사이니까 암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게 아마 평생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남편인데 늘 자신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보란 듯이 공식성상에 맨날 사진 찍히고 내 새로운 여인 진로입니다. 새로운 여인 로크입니다. 뭐 진로와는 헤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으로 사망했고요. 여러분 혹시 17세 발터 내 그림의 모델이 돼주세요 했던 그리고 나중에 구박했던 발터 기억나세요? 발터는 홀로 피카소를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에 만난 도라 기억나세요? 도라? 도라는 피카소와 이별한 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피카소는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7명의 여인 말고도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리면서 여성 편력이 엄청나면서 피카소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두 부류다. 여신과 현관 발매트.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피카소가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여신이란 건 뮤즈,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뮤즈. 발매트는 뭐예요? 발을 닦는 매트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인도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그의 여성관을 잘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카소가 만난 방금 말씀드린 여성 7명 중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명이 정신 이상, 1명이 이른 나이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가 사랑했던 여성 중 대부분은 불행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보통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같이 불행에 빠뜨린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의 단순한 집착?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되게 돼요. 그래서 피카소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근데 손자, 손녀들, 자녀들 모두 역시 평생 큰 고통에 시달렸어요. 첫 번째 부인 올가 사이에서 아들 파울로를 낳았는데 파울로의 아들 파블리토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블리토 피카소는 할아버지가 피카소였지만 할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첫 번째 부인 올가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냉대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녀도 마리나 피카소라는 손녀가 있었는데 책을 썼는데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 오빠, 어머니, 할머니의 피와 나의 피, 그리고 한 인간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피카소를 사랑한 모든 이들의 피를 나의 아버지는 그의 폭정의 굴레 아래에서 태어났으며 그에게 속고 실망하고 비천해지고 망가진 채 그로 인해 죽었다. 냉혹하게도 그의 가학 취미와 무심함의 놀이개가 되었던 오빠 파블리토는 24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더 자세한 표현이 있는데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카소는 그를 사랑했던 여인만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냉대와 그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에 의해서 수많은 마음속에 상처를 일으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했어요. 이걸 누가 공개했느냐? 이 모든 거를 손녀딸인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나 피카소가 이 불행한 가족사를 모두 정리해서 2015년 아까도 읽어드린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피카소의 죄상, 피카소의 추악함을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또 피카소와 관련된 모든 흔적, 그가 살았던 집,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림, 왜 보통 우리가 할아버지가 유명한 화가면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미술관을 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의 그림은 소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가 남겨진 흔적은 모두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그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옛날의 기억을 청산하기 위해라는 모든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천재적인 예술가지만 나쁜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을 넘어서 추악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잔인한 남봉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사인 피카소는 91세에 사망했고요. 사망 원인은 신부전에 동반된 폐부종. 이거는 거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사에 가깝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천수를 다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몇몇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의 사후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생활은 모든 사람이 다 치를 떨고, 이걸 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쁜 사람이구나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의 천재성이, 아우라가 이 모든 걸 덮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카소는 천재적인 화가로서 칭송을 받고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카소는 어마어마한 화가예요. 원근법과 명암법 등 기존 회화 법칙을 모조리 무시하고 독창적인 화풍, 여러분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는 것들을 남겼고요. 심지어 자신이 만든 것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버립니다. 신고전주의, 물론 러시아 부자들을 위해서지만 여러 가지 입체주의,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화풍을 받아들이고 혁신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미술계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라고 느끼는 스티브 잡스,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도 그의 그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보다는 그의 그림, 천재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그림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카소의 병명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피카소는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나는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그린다. 평생 동안 나는 사랑만 했다. 사랑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 때문에 자신의 걸작이 태어났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이런 천재적인 작품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히 여전히 있다. 피카소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약간 안 맞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예술의 투혼,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그렇지만 그 주변, 그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줬던, 이거는 그의 예술의 천재성과 함께 영원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멘톡 그때 그 사이,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